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접어들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공보의 진료에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 지역의 경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미로면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도 환자의 발자취도 없이 텅 비었습니다. 안내문에는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매주 수요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도 현장으로 긴급 파견되면서 당분간 인근 보건지소 공보의가 순회 진료하며 의료 공백을 막기로 했습니다. 강동면에 의사 선생님이 대진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근에 의원이 있어서 정부의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에도 진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여전히 미미해 말 그대로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등 158명을 의료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계의 최전선에 섰던 공중보건의들이 잇따라 차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전체 공보의 270명 가운데 6%인 17명이 상급 기관으로 파견됐습니다. 문제는 공보의에게 진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이들의 부재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난 8일 오후 늦게 갑작스레 정부의 방침이 전달되면서 시 군마다 주말 사이 대책 마련에 분주했고 심지어 한 보건소에서는 3명의 공보의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공보의 상당수는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사회 의료 공백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시군마다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상황이 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취약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시군간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교수도 휴학과 사직 등을 이어가며 정부와 의료계가 맞불을 놓는 사이 의료 취약 지역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강릉 선거구 후보자들이 최근 잇따라 선거사무소 문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어떤 포부를 밝혔을까요? 김인성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10일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강릉 지역 최초의 5선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선 돼서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하는데 기여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정치인이 돼서 더 크게 강릉을 위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겸손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할 것이고 따뜻하고 겸손한 그런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좌우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정치 냉소주의를 깨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를 좀 깨고 싶고 그리고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차악을 선택하는데 저는 이번에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진보당 장지창 후보는 당초 청년과 진보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보당이 가진 최소한의 정책들과 강릉 시민들을 위한 고민들을 민주당 후보와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선거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 김한근 후보는 오세인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합리적인 강릉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권을 가진 그들만의 강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강릉을 위해 결코 굴복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강릉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정확히 30일. 오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8일부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며 MBC 강원 영동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강릉 선거구 후보자들의 TV 법정 토론을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속초인제 고성 양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설악권 발전 기반을 조성한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토대로 힘찬 도약에 나서야 한다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는 앞서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개혁신당 임병성 당대표 정책특보, 자유민주당 주현관 실향민 중앙협의회 부회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민생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이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도 참석해 모두 10가지 핵심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 24시간 달궈진 데이터 센터에 뜨거운 서버를 시키면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를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소양강을 품은 이곳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10여 년 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건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너무 늦지 않게 2027년 이전이라도 좀 조기 준공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은 또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타파와 세금 감면을 통해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분단의 아픔이 있는 곳인데도 보훈시설이 부족하다며 올해 안에 춘천에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을 설치하고 국립횡성호국원을 2028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 추가 설치도 언급했습니다. 강원 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제2의 5색 케이블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용이 쉽지 않았던 강원 산림자원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결해 주신 현안들 속도감 있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제와 양구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MRI와 CT를 이용한 정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 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겨울 강원 산간과 영동 지역에는 유례없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 중에 뿌린 염화칼슘과 도로 결빙 등으로 국도 구간 파손이 심각합니다. 응급조치로 구멍을 메꾸고 있지만 국도 관리구역이 넓은 시군에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에서 정선으로 이동하는 국도 38호선 두문동제 구간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오르막길의 도로 군데군데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복구로 구멍난 도로 부분을 메워놓기는 했지만 도로 파손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태백 시내 구간에는 바퀴가 빠질 정도로 노면이 깎여나가 지나가는 차량마다 크게 덜컹거립니다. 도로가 구멍 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량 파손도 많이 될 것 같고 이거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백시가 관리하는 국도는 3개 노선에 66km. 범위가 넓어 폭설때에는 제때 제설 작업을 하기도 버겁습니다. 시내권 도로와 지방도로까지 포함하면 관리해야 할 도로 길이는 100km가 넘습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국도는 재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건은 예산입니다. 태백시가 국도 관리에 들이는 예산은 연간 30에서 40억 원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폭설이 이렇게 온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는 한국 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시 역시 태백시처럼 도농 통합시가 아니어서 도로 보수에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척과 동해를 연결하는 외곽 지역 국도는 수십 미터 구간이 아예 갈라지고 침하됐습니다. 도농통합시가 아닌 동해시의 경우 지역 내의 국도는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지자체에서 실시해 연간 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많은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데 예산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만의 관리로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설립이 예정된 강릉을 찾아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 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문체부는 오는 19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간담회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국악계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제1지구의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2차 공모를 시작합니다. 강원경자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위원회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등을 거쳐 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자청은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별도의 가점 적용 없이 1차 기준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전국 시민 행진이 오늘 원주와 춘천에 이어 내일은 속초와 강릉에서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속초 엑스포 분수 앞을 출발해 속초시청까지 행진하고 오후 2시엔 강릉역을 출발해 옥천 오거리와 중앙시장을 거쳐 월화거리까지 행진합니다. 이번 시민행진은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 인정과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 등 7가지 요구를 내걸고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시작돼 오는 16일 서울에서 마무리됩니다. 속초시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 소상공인을 위해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